네, 안녕하세요. 이번 강의에서는 지난 강의에 이어서 소셜 미디어 마이닝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셜 미디어 마이닝,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소셜 미디어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지만, 우리 강의에서 얘기한 것처럼 한 세 가지 정도의 방법이 가장 대표적인 이 소셜 미디어를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시면 소셜 미디어 마이닝의 한 방법, 가장 기본적인 분석 방법은 워드 클라우드라고 해서 지난번에 보신 것처럼 이런 텍스트에서 자주 출현하는 단어들을 이렇게 좀 크게 시각화해서 보여주는 그런 방법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그 크게 표시된 그런 단어들이 그 텍스트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단어들이기 때문에 어떤 텍스트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을 분석하는데 어, 좀 유용한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보실 방법은 센티먼트 어널리시스하고 시멘틱 네트워크라는 방법을 볼 텐데요. 센티먼트 어널리시스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텍스트를 쓴 그 글 쓴 이가 어떤 감정으로 텍스트를 작성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우리 텍스트를 통해서 계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전통적인 기계학습, 머신러닝 기법을 이용해서 그런 감정을 예측 분류할 수 있는 모형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렉시콘이라고 하는 그 감성 사전, 감성에 대한 그 각각의 단어에 대한 감성을 정의해 놓은 감성 사전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분석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시멘틱 네트워크라고 해서 어제 말씀드린 지난번에 말씀드린 동시 출현 분석을 기반으로 하는 그런 이제 시각화 방법이 있습니다. 워드 클라우드는 지난 시간에 보신 것처럼 이런 식의 어떤 그 각 텍스트에서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많이 언급된 단어들을 우리가 보통 이렇게 그림으로 시각화해서 보여주는 방법을 워드 클라우드라고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번 수업에서는 센티먼트 어널리시스를 볼 텐데요. 센티먼트 어널리시스는 우리 이제 감성 분석 또는 감정 분석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다른 말로는 오피니언 마이닝이라는 용어로도 많이 쓰입니다. 이제 오피니언, 사람들의 의견을 얘기하는 거죠. 이 의견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가는 게 이 센티먼트 어널리시스 또 오피니언 마이닝이라고 하는 그런 분석 방법의 내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보통 일반적으로 오피니언 마이닝하고 센티먼트 어널리시스는 뭐 같은 의미로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센티먼트 어널리시스와 뭐 유사한 개념 또는 센티먼트 어널리시스의 어떤 부분 집합으로 우리가 폴래리티 어널리시스라는 방법도 흔히 얘기를 하는데요. 이 폴래리티 어널리시스는 이제 한국말로는 극성 분석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감성이나 감정을 두 개의 극성으로 분류를 하는 그런 이제 분석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 감성이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감정, 그 다음에 부정적인 감정이 이제 양극단에 있다고 정의를 하고, 그래서 포지티브한 어떤 그 감정, 또 네가티브에 해당되는 감정들이 얼마나 나타나는지 텍스트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이 글이 포지티브한 감성을 가지고 쓴 글인지 아니면 네가티브 감성을 가지고 쓴 글인지를 분류하는 이런 이제 방법이 폴라리티 어널리시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물론 분석을 하다 보면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글이 많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긍정이나 부정에 해당되지 않는 굉장히 중립적인 그런 글들도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경우는 우리가 이제 뉴트럴이라고 중립이라고 분류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뭐 뉴트럴
인 경우도 많이 나타나지만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하다 보면 대부분 이제 포지티브나 네거티브에 해당되는 그런 이제 어떤 극성 분석을 일반적으로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이런 극성 분석이든 아니면 이제 감정이든 사실 이제 센티먼트 어널리시스는 말씀드린 긍정 부정 이렇게 나누는 극성 분석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또 다른 면모에서는 이제 우리가 그 감성, 사람의 감성을 예측하는, 즉 어떤 글을 쓴 사람이 어떤 슬픈 감정을 가지고 글을 썼는지, 아니면 행복한 마음으로 썼는지, 아니면 뭐 두려움을 가지고 썼는지, 혐오를 가지고 썼는지, 뭐 이런 것들을 분류할 수 있는, 보통 뭐 우리가 사람의 감정을 뭐 6가지나 뭐 8가지 뭐 이렇게 나누는데요. 뭐 그런 이제 여러 가지 감정을 분류할 수 있는, 그러니까 6개 범주나 뭐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 슬픔, 기쁨, 뭐 행복, 뭐 혐오, 두려움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센티먼트 어널리시스의 하나의 방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뭐 폴라리티든 아니면 여러 개의 감성을 나누는 방법이든 간에 어쨌거나 텍스트를 통해서 글을 쓴 사람의 감성과 감정을 분류할 수 있는 그런 모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크게 머신러닝 기반의 어떤 클래시피케이션 분류 문제로 해결하기도 하고요. 또는 이제 센티먼트 렉시콘이라고 해서 감성 사전이라는 것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머신러닝은 지난번에 우리 앞에서 이 인공지능 머신러닝에 대한 얘기들을 하면서 제가 뭐 여러 가지 신경망 모형이라든지 딥러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그런 방법들을 이용해 가지고 예측 분류 모형을 만들어 두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텍스트가 들어오면 그 텍스트 데이터를 모형에 집어넣어서 이 모형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긍정적인 얘기인지 아니면 부정적인 얘기인지를 예측 분류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모형을 만드는 거고요. 뭐 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행복, 슬픔 이런 것들을 어떤 걸 얘기하고 있는 글인지 뭐 이런 것들을 머신러닝을 통한 학습을 통해서 예측 분류할 수 있는 그런 모형을 만드는 게 머신러닝 기법을 이용한 센티먼트 클래시피케이션 문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은 그 우리가 그 글을 구성하고 있는 텍스트들이 있을 텐데, 글을 구성하고 있는 단어들이 있을 텐데요. 그 각각의 단어에 대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감정을 점수화를 한 센티먼트 렉시콘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어떤 특정한 글에서의 감성 점수라는 것을 계산해 가지고 이게 포지티브한 건지 아니면 네거티브에 해당되는지를 분류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머신러닝 방법은 앞에서 제가 간단하게 뭐 여러 가지 신경망이라든지 딥러닝이라든지 이런 걸 말씀드리면서 한 번씩 보여드리기 때문에 뭐 여기서는 특별히 자세히 설명을 안 드릴 거고요. 렉시콘, 그 센티먼트 렉시콘은 이제 처음 보는 개념이니까 요걸 조금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아래 있는 게 이제 예를 들어서 하나의 센티먼트 렉시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understanding, 어떤 사람의 어떤 이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unambiguous라든지 뭐 absolutely clear라든지 comprehend, 뭐 understand 뭐 이런 단어들이 있고요. 그다음 밑에 보면 이제 know of, hear of, know about 뭐 이런 단어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래쪽에 보면 unknown, unclear, uncertain, indefinite 뭐 이런 단어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아래쪽에는 이제 ambiguous, complex, 뭐 never heard, 그다음에 know nothing about 뭐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뭐 단어라기보다는 이렇게 뭐 문장으로 돼 있는 그런 뭐 문장이라기보다는 하나의 구 형태로 돼 있는 그런 이제 글들도 있죠. 여기 보시면 앞에 스코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 스코어라는 게 있는데 요게 스코어라고 하는 게 감성 점수입니다. 렉시콘 센티먼트 스코어를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 이제 센티먼트 스코어가 되는 거죠. 센티먼트 스코어가 되는데 지금 보면 여기 앞쪽에 있는 예를 들어서 요런 단어들은 플러스 2점의 점수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2점이라는 거는 굉장히 보통 이제 그 렉시콘 이 감성 사전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제 플러스 2점부터 마이너스 2점 사이의 값을 가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플러스 2점인 경우는 굉장히 긍정적인 단어들, 긍정적인 느낌의 단어들을 플러스 2점을 배정을 하는 거고요. 플러스 1점은 플러스 2점 단어들보다는 조금 덜 긍정적이지만 그래도 이제 긍정적인 단어들을 표현할 점수로 할 때 우리가 이제 플러스 1점 줍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매우 긍정적인 단어는 플러스 2점, 그냥 긍정적인 단어는 플러스 1점, 그냥 부정적인 단어는 마이너스 1점, 그냥 매우 부정적인 단어는 마이너스 2점을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understanding이라는 그런 사람의 이해와 관련된 그런 단어들 지금 보시면 unambiguous라든지 뭐 absolutely clear라든지 comprehend, understand 이런 건 확실하게 이해를 했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들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것으로 해석을 해서 sentiment 스코어를 플러스 2점을 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면 그 know, know of 뭐 이런 단어들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뭐 알다, 뭐 이해하다 뭐 이 정도의 단어들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이해는 했지만 뭐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한 그런 상태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플러스 1점의 긍정적인 점수를 주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내용을 보시면 unknown, unclear 이거는 이제 불확실하고 뭐 잘 이해가 안 되는 뭐 이런 얘기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마이너스 1점을 주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ambiguous는 이제 애매모호하고 복잡하고 뭐 처음 듣는 얘기고 뭐 이런 것들은 여기 지금 보시는 ambiguous, complex, 뭐 nepard 뭐 이런 것들은 매우 부정적인 그런 의미의 단어들로 생각해서 마이너스 2점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어별로 다 이게 점수를 미리 정해 놓는 겁니다. 이 컴플레인트는 플러스 2점이고 뭐 unknown은 마이너스 1점이고 ambiguous는 마이너스 2점 이런 식으로 각각의 단어에 대한 점수를 미리 이제 정의를 해 놓는 거죠. 그게 이제 감성 사전입니다. 감성 사전은 보통 이 어떤 특정 단어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클래시피케이션이란 단어가 몇 점인지 뭐 보통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은 긍정 부정은 없을 테니까 0점을 주겠죠. 근데 이제 이런 감정을 가진 단어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understand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조금 이제 그 강도가 틀린 거죠. 이 이해와 관련된 이런 단어도 말고도 옆에 보시면 이제 support willingness, 그다음에 impairment willingness에 대한 그런 뜻을 가진 단어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with admiration for 또 enjoy popular confidence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룹에 가시면 agree, consent, approve of 그 다음에 세 번째는 unsupported 그 다음에 disapproving 그 다음에 deprecated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좀 부정적인 의미고요. awful, horrible, dreadful 뭐 이런 단어들은 굉장히 이제 부정적인 그런 단어들이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단어 위에 있는 요 첫 번째 그룹에 있는 단어는 플러스 2점씩을 주는 거고요. 요거 마이너스 1점, 요 플러스 1점, 마이너스 1점, 마이너스 2점 이렇게 점수를 미리 이제 단어마다 부여를 해 놓는 겁니다. 자, impairment willingness 단어들도 보시면 persist in 뭐 이런 단어들 또 try 뭐 give up 뭐 이런 단어들이 있는데 이런 단어들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제 어떤 그 부정과 긍정의 정도를 평가해 가지고 플러스 2점부터 마이너스 2점 사이의 점수를 미리 이제 배정을 해 놓습니다.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어떤 문장이 나오면 그 문장이 문장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단어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단어들에 대해서 각각 점수, 지금 이 사전에 있는 점수를 가지고 점수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단어가 뭐 예를 들어서 unambiguous라는 단어가 문장 내에 두 번 나왔다. 그럼 플러스 4점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또 뒤에 가니까 unclear라는 단어가 세 번 나왔다.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1점 3개니까 마이너스 3점을 해서 그러면 처음에 unambiguous 4점이 있고 unclear라는 단어가 세 번 나와서 마이너스 3점이 되면 전체적으로는 그 문장의 감성 점수는 1점이 되는 거죠.
그러면 뭐 어쨌거나 0점보다 높기 때문에 긍정적인 글로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폴래러티 어널시스, 포지티브, 네거티브를 분류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린 각 단어마다 이런 센티먼트 스코어라는 것을 미리 정의해 놓고 그것을 이용해서 어떤 문장을 구성하는 단어들의 점수를 계산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문장의 긍정, 부정의 정도를 평가하는 그런 방법이 지금 말씀드린 그 센티먼트 렉시콘이라는 걸 이용한 센티먼트 클래시피케이션 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사전이라고 하는 거 우리 센티먼트 렉시콘이란 걸 미리 다 정의를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각 단어들 또는 이제 뭐 우리 이모티콘이라는 것도 있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각각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게 뭐 긍정적인 건지 부정적인지 그래서 플러스 2점 뭐 플러스 1점 또 0점도 있을 수 있죠. 뭐 아까 말씀드린 감정이 없는 경우는 0점의 점수를 줄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1점, 마이너스 2점 뭐 이런 보통 한 5개 등급으로 각 단어의 어떤 그 센티먼트 스코어란 걸 미리 배정을 해 놓고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하는 그런 이제 방법이 센티먼트 렉시콘을 이용한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런 센티먼트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 프로세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된 그런 이제 그림이 있어서 제가 하나 좀 가지고 와서 보여드리는데요. 일단은 센티먼트 분석을 하려면 데이터가 있어야 되겠죠. 그 우리 텍스트 데이터가 준비되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웹에서 스크래핑을 하거나 아니면 데이터를 크롤링 해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들을 수집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소셜 미디어 플랫폼, 즉 트위터 또는 뉴스페이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텍스트 데이터를 수집을 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 말씀드린 이런 트위터나 뉴스페이퍼 데이터 이런 것들은 보통 텍스트 형태이고 텍스트 형태는 아까 지난 시간에 어떤 데이터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 보통 unstructured data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죠. unstructured data. 그래서 이런 unstructured data 형태로는 여러 가지 분석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요거 이렇게 structured data 형태로 바꿔주는 그런 작업이 필요한데 그게 이제 pre-processing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pre-processing the data를 통해서 우리 이제 이미지라든지 텍스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떤 이제 센티먼트로 계산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 전처리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 전처리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제가 뭐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드렸어요. 여기 뭐 토커나이제이션, 노멀리제이션, 엘리미네이팅 스타버스, 그다음에 스태밍 뭐 이런 방법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좀 클렌징을 하는 거죠. 이렇게 정리를 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계가 되면 여기 잘못됐네요. 3인데 예. 피처 익스트랙션이라는 게 있죠. 예. 그래서 피처 익스트랙션은 중요한 특징들을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할 때 특히 이제 감성 분석 같은 경우는 그 감성을 나타내는 어떤 단어라든지 또는 이제 뭐 문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추출을 잘 해내서 거기에 대한 우리 뭐 점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단어들, 이런 단어들 형태로 말하자면 이게 좀 정리가 돼야 되는 거죠. 뭐 구가 될 수도 있고 단어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그 분석에 적합한 어떤 분석 단위로 데이터를 정리하는 그런 작업이 피처 익스트랙션 과정에서 필요한 작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센티먼트 어널리시스가 네 번째 단계인데요. 여기서 이제 이 센티먼트 스코어라는 걸 계산하게 되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머신러닝을 통해서 예측 분류 모형을 만든 다음에 어떤 특정한 텍스트가 들어오면 텍스트 데이터가 들어오면 그것을 이렇게 가지고 이게 뭐 포지티브한 건지 네거티브한 건지 뭐 이런 것들을 분류할 수 있는 모형을 만드는 게 이 센티먼트 어널리시스의 하나의 이제 방법이고요. 또는 이제 여기 보시면 딕셔너리 또는 렉시콘이라는 걸 이용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단어마다 이 점수화된 감성 점수를
미리 이제 정해 놓은 사전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그 어떤 문장의 감성을 분석하는 그런 과정이 센티먼트 어널리시스의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잘 되고 나면 이제 폴라리티를 클래시피케이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긍정적인 글인지 또는 부정적인 글인지 아니면 뉴트럴에 해당되는지 이런 것들을 그런 이제 그 센티먼트 어널리시스 분석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처리를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상품에 대한 상품평 데이터 같은 경우에 이 상품평을 통해서 이 고객들이 우리 상품에 대해서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글을 썼는지 아니면 부정적인지 아니면 중립적인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좀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잘 발굴한다면 우리 상품의 어떤 개선점을 찾는다든지 또는 이제 우리 상품의 장점 같은 거는 이제 포지티브한 그런 글에서 또 찾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포지티브, 네거티브 그 폴라리티를 우리가 잘 분류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모형을 만드는 것이 센티먼트 어널리시스의 뭐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폴라리티 클래시피케이션은 이 포지티브 또는 네거티브, 뉴트럴이라고 하는 이런 감정들이 글에 얼마나 들어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제 뭐 인터넷 쇼핑몰, 뭐 아마존닷컴 이런 곳에서 어떤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근데 그 여러분들이 판매하고 있는 상품에 대해서 사람들이 구매한다면 상품평이 쫙 달리겠죠. 이렇게 상품 리뷰 데이터가 이제 축적이 될 텐데 거기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 센티먼트 어널리시스와 폴라리티 클래시피케이션을 했을 때 포지티브한 글이 49.8%고 네거티브에 해당되는 게 8.2%, 뉴트럴이 42%라고 한다면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가 많은 거죠. 우리 상품에 대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좋은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 상품은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우리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그래서 포지티브한 그런 데이터는 우리가 또 포지티브 트윗에 대한 뭐 데이터에 대한 워드 클라우드를 이렇게 구성할 수도 있을 거고요. 또 네거티브한 글에 대해서는 네거티브 그 데이터에 대한 워드 클라우드를 이렇게 구성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이런 이제 두 개의 그 포지티브 데이터 또는 네거티브 데이터에 대한 워드 클라우드를 통해서 각각의 어떤 그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원인 또 부정적으로 생각되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아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하게 얘기된 거, 물론 뭐 공통적으로 얘기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좀 이렇게 좀 그 아래쪽하고 위쪽이 차이가 나는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이렇게 분석해 보면 사람들이 우리 어떤 뭐 상품이나 아니면 대상에 대해서 어떤 이제 이유로 긍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지 또는 어떤 이유로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분석을 해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그 폴라리티 클래시피케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그 마케팅적인 측면에서 또는 이제 상품 개발이라든지 뭐 개선을 위해서도 이런 분석의 결과를 활용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앞에서 이제 워드 클라우드를 잠깐 보셨는데 뭐 그거를 좀 또 개량적으로 표현하면 일반적으로 보통 뭐 이런 식으로 막대 그래프 형태로 표현하는 방법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우리 바 차트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예서 긍정적인 글에서 많이 얘기하고 있는 거는 요런 내용들 단어들이 이제 많이 얘기가 되고 있고 부정적인 건 요런 내용들. 그래서 긍정적인 푸드 미니스트리 프라임 뭐 이런 얘기들이고 뭐 이건 약간 정치적인 것 같죠. 그다음에 부정적인 글에서는 가버먼트 스킴 팬데믹 크라이시스 뭐 이런 조금 이제 단어 자체도 약간 그 굉장히 좀 부정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는 그런 단어들이 이제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가버먼트나 뭐 스킴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많은 이제 얘기가 되고 있고요. 포지티브한 쪽에서는 푸드 미니스트리 프라임 뭐 이런
긍정적인 단어들이 많이 활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폴라리티 어널시스에서는 주로 이제 극성이죠. 그래서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이게 포지티브, 네거티브 또는 뉴트럴 이렇게 두 개나 세 개의 어떤 감정을 분류하는 게 어떤 이제 핵심이라고 한다면 이모션 어널리시스라고 해서 요거는 이제 그 조금 더 다양한 감정을 분류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분석 방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뭐 그 이모션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겁니다. anger, anticipation, 그다음 disgust, 뭐 fear, joy, sadness, surprise, trust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그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우리 제품에 대해서 사람들의 상품평 데이터를 분석했더니 이런 트러스트에 해당되는 얘기가 한 44% 정도를 차지하고 anticipation이 이제 25.79%, 조이가 19.59% 이런 내용으로 이제 얘기가 되고 있다. 그러면 굉장히 신뢰가 높고 굉장히 기대도 많이 되고 굉장히 이렇게 즐거운 감정을 가지고 글을 썼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트윗 이모션 같은 것들을 보면 그 뭐 트윗이든 아니면 뭐 프로덕트 리뷰 데이터든 뭐든 간에 이렇게 이제 여러 개의 감정으로 우리가 이제 분류를 할 수도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은 이제 앞에 이제 폴라리티 클래시피케이션하고 약간 그 대비해서 우리가 이모션 어널리시스라고 뭐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폴라리티 클래시피케이션은 일반적으로 포지티브, 네거티브, 뉴트럴 이렇게 나누는 방식이고요. 이모션 어널리시스에서는 지금 보시는 뭐 앵거, 뭐 디스커스트, 피어 뭐 이런 그 새드니스, 뭐 해피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예, 서프라이즈 뭐 이런 것들을 분류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분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분류의 어떤 카테고리가 범주가 더 많아지는 그런 형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이모션 어널리시스는 더 세부적인 감정을 우리가 이제 예측 분류할 수 있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포지티브, 네거티브 이렇게 두 가지의 극성만 분석하는 폴라리티 클래시피케이션보다 보다 유용하다고 할 수 있지만 사실 이렇게 말씀드린 뭐 앵거, 뭐 디스커스트 이렇게 여러 감정을 분류하는 것은 사실은 분류 모형을 만들기도 어렵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감성 사전 렉시콘을 구성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렉시콘은 어, 이 긍정 점수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뭐 긍정 점수 플러스 2점, 마이너스 2점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간단한 점수 체계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뭐 예를 들면 fear에 대해서 뭐 플러스 2점, 뭐 joy에 대해서 마이너스 1점 이런 식으로 이제 단어마다 그 각각의 감성에 대한 감정에 대한 점수를 다 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훨씬 이제 복잡해지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세세한 여러 개의 감정을 나누는 것은 쉽지가 않고요. 예. 또 그거 말고 이제 이 폴라리티 어널리시스 클래시피케이션 형태로 일반적으로 이제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 뭐 아까 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또 이런 워드 크라우드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단어들, 중요한 단어들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분석을 해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이제 그 폴라리티, 그 다음에 이제 이모션 분석을 하는 방법들을 보셨는데, 실제 아마존닷컴에서 그 아마존닷컴의 리뷰 데이터, 상품평 데이터를 분석을 하는 과정, 뭐 과정이라기보다는 분석 결과를 보여주는 짧은 동영상이 있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 같이 잠깐 보시는데 이게 영어로 돼 있어서 제가 뭐 중간중간 설명을 드리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들어보시면 되겠고 다 듣고 나서 제가 그 내용을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상이 혹시 보기가 조금 어려우면 그 여기 밑에 유튜브에 가시면 요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가서 보셔도 되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잠깐 이 영상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지금 아마존닷컴의 리뷰에 대해서 월별 그 어떤 점수, 센티먼트 스코어를 이제 계산을 하고 있는 거 이런 것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Hello everyone, today's video is about using Repustate IQ to data mine Amazon reviews. Now Amazon is a treasure trove of interesting information because there are so many reviews. Every product can have hundreds or thousands of reviews, so it's really an interesting place to do some data mining and to do some sentiment analysis. Today I'm going to show you how easy that is to do with Repustate. The first step is just to create your project. I'm going to call it Amazon Reviews. We're not going to use an aspect model, and I'm just going to create that project now. The next step is to fetch the data. The way Repustate IQ fetches data from Amazon is by supplying it with a particular URL to a product. I'm going to use this protein powder from Amazon. It's got a lot of reviews, it's got lots of comments, and it's generally positive. So we're going to see how Repustate sentiment analysis aligns with the review. 네, 지금 보고 계시는 게 아마존 그 닷컴의 프로덕트 리뷰 데이터죠. 아마존닷컴의 프로덕트 리뷰 데이터는 상당히 그 상세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보시면 탑 포지티브 리뷰라든지 뭐 탑 크리티컬 리뷰에서 아주 긍정적이면서 잘 쓴 상품평, 또 부정적이면서 잘 쓴 그런 상품평 이런 것들도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이 평점 같은 거, 별 5개, 뭐 별 4개, 4스타, 5스타 뭐 이런 게 몇 퍼센트 차지하는 이런 것들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실은 잘 정리되어 있는데 요거를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 센티먼트 어널시스를 하게 되면 보다 상세한 그런 분류 성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살펴보시죠. Reviews that people on Amazon have left. So I'm going to hit fetch now, and it's going to fetch all the reviews, and we're going to take a look at the analysis after. Okay, the analysis is complete. We didn't bring in all the reviews. This is just a demo today, but we brought in enough to show how Repustate IQ does analyze Amazon reviews in the context. 네, 지금 보시면 그 센티먼트 트렌드 얼마나 그 트렌드가 바뀌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점점 이 초록색은 이제 긍정적인 글이 늘어나고 있고 빨간색은 부정적인 글도 좀 늘어나고 있지만 긍정적인 글에 비해서는 증가 속도가 느린 거죠. 그래서 긍정적인 상품 평가가 훨씬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뉴트럴에 해당되는 일부가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포지티브가 굉장히 많죠. 그다음에 이제 네거티브도 일부 있고 뉴트럴이 약간 포함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The sentiment. So the first thing I want to look at was how does Repustate assign sentiment compared to the stated preference or the stated 5-star ratings that the Amazon purchases gave. So we say 77% of the reviews were positive. If we look at the Amazon breakdown, it's bang on 77% were given 5 stars. But this is what's interesting to me, the 12% of 4 stars. You would have thought that the overall sentiment, positive sentiment, should be a little bit higher than 77. 12 plus 77 is 89. So you would think somewhere in the 80s, whereas we just said it's only 77% positive. So I decided to look into some of these reviews. Once you look at some of these 4-star reviews, you start to see that there's mixed sentiment. Pros and cons, pros and cons. Some people say, yes, it's good, but... So the 4-star reviews do have some negative sentiment, and that's why we didn't score them as being purely positive. So it's interesting then that this shows the nuance that a 5-star rating system doesn't give. It doesn't really highlight some of that mixed sentiment that a text analytics process does uncover. So that was the really interesting thing I found. The other interesting thing is we looked at the historical sentiment score for this product all the way back to 2019, so last 24 months. It's relatively consistent, but you still do see these almost seasonal dips. 네, 뭐 지금 잠깐 보시는 것처럼 월별로 감성 점수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조금 긍정적인 그러니까 감성 점수가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게 평균적으로 보이고 있죠. 월별로 좀 차이는 있지만. Up and down, almost at predicted intervals, which is quite interesting. It seems that in the springtime, sentiment falls, rises,
falls, rises, falls. It's a relatively predictable pattern. I don't think I've ever seen that before, and that's quite interesting too. Given you wouldn't think a protein powder would have any seasonality to it. If we look at the entities, you look at the most common topics that people talk about in the reviews, and it's the usual suspects you would expect: protein, chocolate, so almond milk, normal milk, vanilla flavored smoothies. The sorts of things people talk about. Love is the only emotion that's mentioned. And again, I find that interesting. Usually in our analysis, we see lots of different emotions being mentioned. The fact that love is the only one, to me, tells me how positive this product really is. That despite the fact that there are some cons to the product, people really, really do like this product because the only emotion they use is love. We can look at some of the most common keywords. So these are individual keywords. We can look at some of the longer phrases people use. I love this product. Meal replacement. I ordered the chocolate. Unsweetened vanilla almond milk. So that's obviously what they use to mix it. No artificial anythings. I've changed my diet. It's really interesting. I've tried a number. So this is obviously, these are reviews where people are talking about alternatives that they've used. Really, really interesting insight from just a few hundred reviews, just 819 reviews. Again, 77% pure positive, and then the rest of the reviews have some mix of positive and negative sentiment. So that's a real quick intro how to do Amazon reviews with Repustate IQ. It's super simple. Head on over repustate.com to find out more. 네, 뭐 잠깐 영상으로 보셨는데요. 뭐 잠깐 보셨는데요. 그 영상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들, 아까 보신 것처럼 그 감성 점수가 얼마나 증가하고 있는지 월별로 이렇게 추세도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요인에 의해서 그런 상품 평가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요인들, 그 다음에 실제로 어떤 표현들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까지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이제 분석 툴을 가지고 이런 센티먼트 어널리시스를 한 그런 이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툴들이 많이 있고요. 이런 툴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여러 그 데이터, 이 텍스트 데이터, 특히 이제 프로덕트 리뷰 데이터에 대한 그 감성 분석을 잘 이렇게 해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센티먼트 어널리시스 말고 또 이런 그 소셜 미디어에 대한 분석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시멘틱 네트워크라는 게 있습니다. 시멘틱 네트워크는 지금 보시는 게 그런 하나의 이제 형태가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앞에 있는 어떻게 보면 그 워드 클라우드하고 비슷한 모양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좀 다른 게 워드 클라우드는 그냥 이렇게 단어들만 표시가 된 거죠. 이렇게 연결선 같은 게 없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렇게 연결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수업에서 보신 그 소셜 네트워크 어널리시스,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들 간의 연결 관계를 분석하는 그런 방법을 이용해 가지고 굉장히 중심성이 높은 중요한 어떤 그 주제들이 무엇인지, 어떤 단어들이 중요하게 활용됐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할 수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코어커런스, 얼마나 어떤 특정 단어가 자주 같이 출현했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어떤 두 개나 세 개의 단어가 동시에 출현하는 그런 문장들이 많이 있는 그런 텍스트라고 한다면 그런 단어의 쌍 또는 단어의 집합이 하나의 코어커런스 텍스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요거는 아마 그 코비드에 대한 요 데이터입니다. 코비드 19에 대한 그 뭐 논문이나 이런 데서 키워드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키워드들에 대한 그 분석을 한 거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런 이제 뭐 단어들이 각각의 단어들이 연결선이 있는 거는 그만큼 이제 자주 언급된다 같이.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제 동그라미 큰 것들은 그만큼 이제 또 많이 그 얘기되는 중심성이 높은 그런 이제 단어들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여러 단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그 텍스트에서 말하고자 하는
얘기하고자 하는 굉장히 중심이 되는 단어들이 무엇이고 그것을 통해서 그 텍스트에서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파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연관되어 있는 다른 단어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분석해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뭐 시멘틱 네트워크 분석은 앞에서 말씀드린 소셜 네트워크 어널시스의 일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그 그래프를 만드는 거, 이런 시각화를 하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이 수업에서는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특정한 문장 내에서 같이 같이 활용된 그런 이제 단어들, 동시에 출현한 단어들을 연결시켜 가지고 그 연결 정도의 중심성이 높은 단어를 그 어떤 문장의 핵심 단어로 사용하는 거죠. 키워드로. 그래서 어떤 그 문서에 어떤 사람들이 어떤 단어들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관계를 표현하는 그런 이제 네트워크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굉장히 뭐 이런 걸 만들려면 여러 가지 이제 분석에 필요한 기술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은 제가 세부적으로 뭐 이 수업에서는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 아무튼 말씀드린 것은 소셜 미디어를 분석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고 가장 기본적인 게 워드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출연한 단어가 무엇인지를 보는 거고 두 번째는 각 단어에 대한 감성 분석을 통해서 어떤 감성, 긍정적인 감성인지 부정적인 감성인지를 글 쓴 사람이 어떤 감성을 가지고 글을 썼는지를 분석하는 센티먼트 어널리시스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문장 내에서 같이 동시에 출연한 단어들의 집합을 통해서 어떤 그 문서 속에서 어떤 얘기들을 주로 하고 싶은지 그런 키워드들을 동시에 찾아내는 그런 방법이 이제 시멘틱 네트워크라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소셜 미디어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중심 주제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우리가 추론을 해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소셜 미디어 마이닝에 대한 뭐 세 가지 방법들을 말씀드리고 사례들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세부적으로 어떻게 이런 걸 만드는지는 또 다른 수업에서 자세하게 이제 또 설명될 수업이 있을 거고요. 우리 수업에서는 소셜 미디어 마이닝에 대한 일반적인 그런 방법과 활용 사례들을 중심으로 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잘 정리해 보시기 바라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